이번 시간에는 조직 출신 퇴직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왜 유튜브를 하느냐 하면은 유튜브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책을 갖다가 4권 썼는데 참 희절이 인연이 그래서 책을 안 봐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깨달은 내용들을 갖다가 풋풋이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다. 그리고 보시 중에 가장 큰 보시가 풋풋이죠. 그 서양말로 이야기하면은 고기를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좋다. 실수와 실패를 갖다가 사전에 방지를 하도록 하면 더 좋다. 나쁜 거는 줄이고 좋은 거는 뻥튀기 하면 좋다. 그래서 풋풋이를 해서 남은 인생이나 다음 생이나 그럼 자손들한테 복이 가도록 팔자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 하에서 유튜브를 합니다. 자, 조직 출신 퇴직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이건 내 책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들이 대거 퇴직을 하고 있죠. 근데 평생 고생해서 모은 퇴직금을 갖다가 지키는 경우가 의외로 드뭅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은 한 가지 생각과 세 종류의 손님이 반드시 찾아온다. 1년 퇴직하고 나서 1년에서 3년 내로 꼭 온다. 나는 A다. 나는 와도 날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기 당하고 싶어 당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고 싶어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이스 피싱 당하는 거에 대해서 바보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단언할 게 못 돼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만 하면은 한 가지 생각과 세 종류의 손님이 나를 반드시 찾아온다. 퇴직하고 나서 1년에서 3년 사이에 꼭 찾아온다. 첫 번째 한 가지 생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 뭐 장사를 해야 되고 뭐 투자를 해야 되고 이 퇴직금 받는 것과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굴려야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되고, 그 다음 세 가지 종류의 손님이 반드시 찾아온다. 어떤 세 가지 종류의 손님이냐, 실제 사기꾼이 찾아온다. 두 번째 꼬쁨이 찾아오죠. 세 번째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 사기꾼 찾아오는 거, 나는 사기 안 당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작정하고 덤비면은 하문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문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습하는데, 전쟁에 있을 수도, 싸움이나 전쟁에 있을 수도 기습하는데 방법이 없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팀을 짜서 계획적으로 들어오는데 이거 방법 없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꽃뱀. 여자하고 돈은 같기 때문에 돈 있는 곳에 여자가 와요. 이건 시공을 초월해서 자석이 날아와 붙듯이 그렇게 날아옵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 여자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젊고 이쁜 여자가 와서 오빠빠 그러면서, 그럼 남자가 안 넘어갈 문제가 없죠. 안 넘어가는 남자는 성인군자거나 붕신이다. 그리고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또 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돈 안 빌려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자,
부모나 형제간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거 안 빌려줄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어려울 때 그 목숨에 경각이 달렸는데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있다. 꼭 그런 사람이 와서 돈 빌려달라 그럽니다. 안 빌려줄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사기꾼도 뭐 사장 시게 준다 그러고 말이야, 이사 시게 준다 그러고, 어? 이 돈만 맡기면 뭐 한 달에 뭐 500씩 준다 그러고 1000씩 준다 그러고. 자리 욕심 없는 사람 없죠. 또 돈에 욕심 없는 사람 없죠.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은 한 가지 생각,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 세 가지 손님이 반드시 찾아온다. 무슨 손님? 사기꾼, 두 번째 꽃뱀, 세 번째 돈 빌려달라는 사람. 근데 이제 나한테는 안 온다. 만약 와도 바보나 당하지 나는 안 당한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위험하더라.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은 항상 조심하고 대처를 하는데, 그거는 바보들이나 당하지 나는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직에서 잘 나가던 사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당한다. 특히 이제 장사는 열심히만 하고 잘하면 되는 줄 알지만은 장사할 복가 그릇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퇴직은 곧 운이 다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 장사할 그릇도 아니고 복가 운도 다 했는데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여왕벌과 이리벌이 틀리듯이 장사를 할 수 있는 팔자와 월급쟁이를 해야 되는 팔자는 분명히 틀리고 나눠집니다. 월급쟁이 1000명이 있어도 아무리 조그마한 사장이지만은 사장의 능력을 못 당합니다. 사장의 능력과 운과 팔자를 못 당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퇴직했다 하는 것은 꼭 운이 다 끝났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가 부르보듯 뻔하죠. 작은 돈 벌려다가 이제 큰 돈만 날린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명리학 대가 독일 박지한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은, 어리석은 나비가 제 시절 다 간 줄 모르고 가을산 붉은 낙엽을 모르고 가을산 붉은 낙엽은 봄꽃처럼 논인다. 어리석은 나비가 제 시절 다 간 줄 모르고 가을산 붉은 낙엽은 봄꽃처럼 논인다. 이름을 했어요. 그리고 조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이 장사, 자기는 뭐든지 잘 됐으니까 장사하려고 그러고, 또 공무원 중에 출세한 사람이 더 크게 되려고 그 감사하지는 못하고 자기 능력에 의해서 된 줄 알고 복에 의해서 됐는데 정치하려고 그러죠. 물론 관계에서 출세를 했다가 다시 또 나와가지고 시장 되거나 부사 되거나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보면은 고시 출신들이 행정부시장 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우파 지역에서는, 대구 경북 경상도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파에서 공천을 잘해주니까 그때는 이제 퇴직하고 시장 군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고, 요게 이제 퇴직해도 복이 아주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완전히 끝나가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명예에 보면 나와요. 복이 남아있는 사람은 뭐 시장 군수 나가고 국회의원 하면 되는데, 벌써 복을 다 쓰고 복이 끝나서 퇴직을 했는데 나는 이때까지 잘 나갔다고, 나는 무엇이든 하면 잘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장 군수 나가고 국회의원 나오면 어떻습니까? 돈 날리고 골병 들고 주위 가족 친척들한테 피해만 끼치죠.
그리고 이제 그 사업 실패는 왜 사업 실패가 오느냐 하면은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조직, 특히 관료 조직의 룰과 생존 방법하고 사회의 룰과 생존 방법은 전혀 틀리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제 조직의 룰하고 생존 방법하고 사회하고 똑같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하던 룰이라는 생존 방법을 사회에 나와서도 그대로 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조직인하고 월급쟁이하고 장사꾼의 시와 유전자가 틀리다. 복과 자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직원이라든지 셀러리맨이 월급쟁이가 초식동물이라면 사회인들하고 이 오너는 뭐냐 하면은 육식동물이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정가가 3개에서 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 10부제도 위반 못하고 검찰 경찰 조사도 한번 안 받아본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셀러리맨이 이 야생의 굶주린 늑대 같은 사인이나 이 사장들을 정가 3개에서 5개 되는 사장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통 조직 생활을 하면 20년에서 40년간 우리 안에서 초식동물로 살아오죠. 그것도 육식동물이라 그래도 호랑이라 그래도 동물은 우리 속에서 20년이나 40년 있으면 사냥 본능을 잃어버려요. 육식동물도 아니고 초식동물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되어버립니다. 초식동물보다 더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20년에서 40년간 살아온 초식동물들이 야생의 굶주린 늑대와 호랑이들 이 육식동물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는 조직에서 잘 나간 사람일수록 다하다. 근데 조직에서 잘 나갔으니까 영원히 잘 나갈 줄 알고 나는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될 줄 알고 나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무전 그게 이제 복과 운 때문에 그래 됐다는 걸 모르죠.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면 잘 된다. 그리고 이때까지 나는 무엇이든 해도 잘 됐기 때문에 술술 풀렸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안 듣죠. 내가 옛날에 막 한 자리 했던 사람인데 말이야. 응? 내가 왜 너 같은 사람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말을 안 듣는다. 사회인들이 그냥 자기를 갖다가 시기의 대상으로 보고 여기고 언젠가 그 잘난 콧대를 망신해줘서 꺾어버리겠다는 악심을 품고 있는데도 퇴직 후에도 여전히 사회인들이 옛날에 자기한테 찾아와서 굽신굽신대고 알랑거리고 술밥 사고 촌지를 주는 쫄로 얘기인다 이게. 그 사람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에 놓으면은 너 그동안 호요식하고 장구 잘 살고 우리에 군림했으니까 어? 너 한번 꼬랑태 먹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모르고 옛날에 자기한테 자기가 뭐 대기업에 있던 무슨 공무원이 있던 할 때 사회인들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술밥 사고 알랑거리고 축켜 세워주고 졸졸졸 따라다니고 굽신대고 이런 걸 갖다가 자기 뒤에 있는 의자를 보고 그랬는데 자기 보고 그런 줄 안다 이 말이야. 비유로 들어 설명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환호를 하고 난리야. 그런데 이 당나귀가 자기 보고 그런 사람들이 환호하는 줄 알고 붕 뜨는 거야. 자기가 태우고 있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데 당나귀는 자기 보고 그런 줄 알고 착각하죠.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자기 뒤에 의자를 보고 굽신대고 알랑거리고 술밥 사고 비굴하게 굴었는 걸 모르고 자기 보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착각을 하더라.
근데 사회인들은 앙심을 갖고 있죠. 한때의 운과 조직의 힘과 지위를 자기의 진짜 역량과 인격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사회인들이 자기 뒤에 있는 의자에게 구심되고 이용하기 위해서 술밥 사주고 말랑거리고 비굴하게 머리 숙이고 했던 걸 갖다가 자기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착각을 한다. 그리고 이 운이 좋을 때는 뭐든 잘 되죠. 그리고 저 조직 내에서는 자기 운으로 걸러가는 게 아닙니다. 오는 운이 사장 운이 제일 큽니다. 사장 운에 무채갈 수도 있고 또 다수의 썩개가 무채갈 수도 있죠. 또 조직이라 하는 것은 관리 조직이라 하는 것은 이게 오래되면 관리 조직의 병폐가 뭡니까? 그 아부나 잡술로 남의 공을 뺏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관리 조직의 병폐가 뭡니까? 무결점주의죠. 일하다 보면은 성과도 많지만 사고도 치게 되어 있고 감사도 많이 받죠. 문제를 유발하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감사받을 일도 없고 사고 칠 일도 없죠. 그래서 관리 조직의 병폐로 가만히 있고 무능한 것이 오히려 더 돋보일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이 더 올라가죠. 그리고 또 미인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실력 있는 사람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도 없고 아부할 수밖에 없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 의견도 없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순정하는 아바타 역할과 아부와 줄로 부족한 능력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더 올라가죠. 관리 조직에서는 관리 조직의 병폐로. 그런데 사업은 그게 안 됩니다. 오직 자기 실력이고 자기 운이고 자기 복입니다. 자, 시간이 또 돼서 3편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편은 여기서 마칩니다.